차 멋있죠? 신형 GV80 쿠페 차량이 나왔습니다. 2.5, 3.5로 해가지고 실제 풀옵션을 하게 되면 1억 2, 3천 이렇게 되게 최고급 옵션으로 볼 때 그렇게 나왔고, 산타페도 요즘 오늘 제가 커피 한잔 하는데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H자 그릴로 해가지고 잘 나온 것 같다. 그거에 맞춰서 동일한 등급의 기아 차량인 소렌토 MQ4가 4세대 차량이 되게 인기가 있었죠.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고, 근데 그것도 역시 모델 변경을 하면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2024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차로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풀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이러한 모델들에 대해서 보통 우리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게 돼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현대 기아차가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합쳐서 이 3개 브랜드가 80%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거의 현대 기아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들은 그 차량을 결국은 사게 돼요. 개인도 우리가 업무용 차량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랜 동안 기다려서 우리가 인수를 했었을 때 사정에서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될 때 내가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출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내가 정리를 할 때 중고차 가격의 변동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을 리스 렌트 그다음에 중고차 업을 하다 보니까 마치 공식처럼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공식 중에 하나가 6년마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전체적으로 풀체인지를 하더라. 6년, 7년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게 되더라.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 GV80이 쿠페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예약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제가 최장 기간 많이 기다렸던 거는 팰리세이드였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그냥 없는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기다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됐었느냐, 2년 때까지 거의 중고차 가격이 변함없이 신차 금액과 다름없이 매매가 됐었던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수급이 풀리고 갑자기 금액이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최근에 팰리세이드가 그렇죠. 모델 변경이 일어나고부터 이전 모델들이 가격이 거의 소위 말해서 예전에 1년 전보다 똥값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디올류 산타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모델이 되게 유니크하게 나왔어요. 완전 모델이 바뀌게. 그 모델도 역시 그렇게 나오면서 가격은 중고차 시장에서 대단히 많이 가격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루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1년부터 제가 한 5년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변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자, 출고가 됐어요. 제네시스를 운이 좋게 내가 제네시스 쿠페를 지금 받았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로드 테스트를 하게 되는 로드 테스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나, 예전에 이런 기사들이 있죠. 디올류 지금 산타페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결함, 어디가 문제, 탔더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산타페 같은 경우 스타페 이래가지고 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 타기 시작하면 문제점들이 1개, 2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결국은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는 로드 테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이슈가 있다. 하지만 크지는 않다,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년째. 이거는 거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1세대 모하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오랜 동안 중고차 가격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아차에 있는 임직원들이 더 뉴 모하비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신차 출고를 할 때 이렇게 임직원 할인으로 근속연수 20년 이상일 때 20% 이상,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그 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차가 처음 나올 때 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먼저 신청하실 분들을 그룹사나 임직원분들에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 역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배정을 시켜서 2년 보호 기간 동안을 타게 한 후에 2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냐면, 할인도 없이 2년 동안을 타고 나서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에 10대, 10몇 대밖에 없었던 중고차 가격으로 거의 신차 금액과 같이 나와 있었던 차량들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차량을 내놓으면서 100대, 200대로 늘어났어요. 뉴 모하비가. 그러면서 가격이 처음에는 2, 3% 움직이다 5%, 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살 때 4천 몇백만 원 주고 산 거 1,0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고 샀고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 그분이 받으셨을 수도 있었던 금액이 2년 이상을 타고도 몇백만 원 이상을 플러스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 200 정도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임직원분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고차로 판매를 해야 된 정상으로 구매를 하셨던 일반 고객분들께서는 그때 엄청난 손해를 좀 보셨어요. 2년 때는 이렇게 임직원들에 의한 가격이 높은 차일수록 출고가 많이 되지 않는 인기차일수록 이렇게 많은 가격 변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3년, 4년, 5년은 제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1년에 180만 대 정도가 등록이 되고 그중에 30에서 40%가 업무용 차량들, 렌터카, 리스차 이런 차량들을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36개월, 48개월 그리고 60개월로 약정을 해서 오는데 그게 첫 해에 36개월로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신차 보증이 3년에 6만, 큰 차들은 5년에 10만, 더 작은 차는 2년에 4만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차량들은 3년에 6만이니까 그때가 되면 바로 어떻게 업무용 차량들이 36개월이 돼서 반납이 되는 시점, 그러면서 롯데 렌터카, 그 다음에 아니면 SK 렌터카 이런 데를 통해서 1년에 10몇만 대씩 차량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량들이 들어와서 3년에 비어있던 시장, 2년 이내에 잘 안 나와서 대기 기간이 많이 있었던 시장에 3년 차가 되게 되면 그런 차량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쏟아져.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중고차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거기에다가 신차 보증이 끝난 차량들이 들어오면 당연하게 영향을 주겠죠. 전체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여기에 신차가 출고되고 경쟁 차종에서 신차가 출고되고 또 그와 비슷한 차량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역시 가격에 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풀체인지가 되는 차량들이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거 나오는 순간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3년에서 5년 차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영업용 차량들이 바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고 신차 보증으로 인해서 신차 보증이 끝나는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고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신차 다시 또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인데요. 중고차 매매 앱인 헤이딜러가 3, 4년 전 런칭을 한 지는 5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중고차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아, 믿을 수 있겠구나. 중고차 앱이구나. 우리가 앱만 보면, 번호판만 보면 이 차가 시세가 얼마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얼마고 비딩견적으로 얼마를 주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4년, 5년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를 그쪽에다 넣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가격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헤이딜러를 통해서 한 달에 10,000대 이상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한 10만 대 이상이고 중고차로 매매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10%에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매입을 할 때 역시 올라갔고 판매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가격을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앱들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매입 금액도 판매 금액도 처음에는 제어 효과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어떤 거냐면 저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이 클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네시스까지 시장 점유율 80에서 85%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금융으로 놓고 보면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금융시장의 5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인증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서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렌터카나 사업용 차량들의 반납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경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중고차를 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시너지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현대에서 나오는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트레이드인을 하게 되면서 중고차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됨으로써 전체 현재 나와 있는 중고차 시장 중에서 처음에는 뭐 10%, 15%, 20% 그들이 행사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중고차 시장의 시세는 현대 인증중고차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많은 업체들이 결국은 변해갈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클린해지겠지만 중고차 가격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면서 기타로 중고차 앱과 현대 인증중고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중고차 관련한 부분으로 가격 부분으로 변동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몇 가지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영업용 차량으로 업무용 차량들로 이렇게 매번 정기적으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내가 차량을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꾼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러한 패턴들을 좀 이해하시고 중고차를 매매하시게 되면 보다 더 좋을 때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가 좋을 때 중고차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항상 요 루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역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이야기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그 다음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U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